요즘 상속세 문의 많으시죠? 많죠. 상속세는 뭐 사망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상속세 문의는 뭐 계절 상관없이 다 들어오는 편인데, 오늘 상속세 전반적인 절차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보통 네, 상속이 개시가 되면 이제 세무신고 말고도 살면서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다 보니까 약간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한 게 많이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시기별로 준비를 했는데 상속이 이제 개시가 됐을 때 처음에 바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병원에 가서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 검안서 받으시고 그 병원비도 이제 정산을 하셔야 되는데, 장례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세무신고할 때 비용 반영이 되니까 그쪽 전산 내역은 받으시고, 병원비 같은 게 세무신고할 때 경비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상속인 분들이 급하니까 본인들 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비용이 처리가 안 돼서 돌아가신 이후에 정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생전에 하실 거면 부모님 자금으로 하시는 게 세무신고할 때는 좋죠. 일단은 돌아가실 당시에는 그렇게 하시고 기타 이제 장례 절차는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돌아가신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사망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가지고 사망신고를 진행하실 건데, 사망신고를 진행을 하실 때 저희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뭐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100% 알 수는 어렵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 사람 명의로 줘야 되는 것들을 일괄로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신청을 하시면 뭐 금융거래 내역의 잔액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부동산이나 건강보험, 세금 이런 일괄된 정보를 뭐 바로 나오는 것도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회가 되니까 상속인 분들이 큰 틀에서 피상속인이 어떤 상황에서 작고하시게 된 건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보통 며칠 뒤에 그 결과가 나와요? 빠른 거는 그 자리에서 알려주는 항목들도 있고, 금융거래처럼 시간이 협조가 돼야 되는 항목들은 보통 한 3주까지 걸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개별 문자로 또 통보가 되니까 일단 사망신고 하실 때 같이 신청해 놓으시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망하시고 신청을 한 다음에 몇 주 뒤쯤에 좀 조회를 해야 조금. 한 3주 뒤면 거의 다 나왔을 것 같아요. 3주 뒤에. 네, 조금 시간 여유를 두시고. 거기서 누락된 항목이나 이런 건 없어요. 누락이라기보다 사실 그 디테일한 게 나오진 않아요. 뭐 이를테면은 우리은행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건데, 계좌가 몇 개인지 뭐인지 이제 디테일한 거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큰 틀을 잡는 용도로 조회를 해보시고, 디테일한 세무신고 때는 개별 조회가 또 이제 추가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금융거래 내역 같은 게 이 사망신고하고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면서 그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가 있어요. 피상속인 계좌가. 만약에 급하게 돈을 뭐 빼야 되거나 돌려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전에 해결을 하시든지, 신고를 하셨으면 협의분할 내역인 들어가야 이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한 달 내에 요 사망신고 하시고 한 3개월 내에 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상속을 받는데 민법상 상속권이라는 거는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로 이제 다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산이 더 많을 때야 당연히 뭐 좋겠지만, 반대로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부채를 한도로 이 상속을 받는다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인 게 이제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 3개월. 되셨을 때 본인이 그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피상속인의 뭐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만약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민을 해보셔야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약간 달라요. 상속 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진행을 하면 다음 세대한테 그 상속권이 이전이 돼요. 그러면 이제 부채가 더 많은 경우가 계속 승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원래 저희 민법상 순위가 배우자는 직계 존속 순서대로 가면은 동순위로 들어가는데, 자녀 둘이 상속 포기를 하고 엄마가 한정 승인하고 이런 케이스가 되면 상속 포기하고 한정 승인된 사람이 그걸 통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다음 세대에 승계되거나 이런 걱정은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여나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은 변호사님 검토 한번 받으시고 꼭 요거 신청을 3개월 내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날짜가 중요해, 날짜가. 네, 3개월이 너무 중요해요. 3개월 내에 못하면 부채를 다 떠안아서 그런 그 빚을 일이 생길 갚아야 수도 돼요? 있죠. 근데 만약에 상속인의 어떤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되면, 네. 왜 이를테면 엄마 아빠랑 연락도 안 되던 네.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돌아가신 줄도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예외적인 신고 기한이 있기는 한데, 저희는 항상 예외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3개월 내에 먼저 하시고, 혹여나 그런 경우가 뒤늦게 확인이 됐다고 하시면 변호사님 상담을 빨리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3개월 내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분이고, 원스톱 서비스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이든 뭐 이런 거 방문하면서 재산조회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여나 자동차 같은 거 폐차하실 예정이라고 하면 그때까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이 크진 않아도 과태료가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폐차 여부는 꼭 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중요한 순간들이 오는 게 3개월 내 재산조회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6개월 안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6개월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망일부터 6개월까지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말일까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이제 사망일부터 6개월까지 있는 항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세무신고를 넣을 때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의 부동산이냐에 가치평가가 들어가는데, 그 가치평가의 기준이 돌아가신 날짜부터 6개월이에요. 그 6개월 내에 어떤 거래가 있었다든지 감정이 있었다든지 경매가 있었다든지 하는 어떤 시세 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면 그 가액을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상속인 분들이 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는 재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현금 부족하니까 이걸 팔아서 상속세 내겠다고 덜컥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건 그냥 진행하시면 안 되고 세무사 상담을 꼭 받으신 다음에 하는 게 나을지 안 하는 게 나을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만약에 폐차 안 하실 것 같으면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절차도 같이 밟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때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세무신고가 다 들어가야 돼요.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그 취득세도 신고가 들어가야 되고, 상속세 세무신고도 들어가셔야 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떤 사업을 운영하셨다고 하면 그 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할 게 많은데요? 네, 맞아요. 세무신고는 거의 다 요 6개월 뒤 말일자 기준으로 다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면 되는데, 상속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부동산이 이제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줄지가 이제 결정이 돼야 이 등기든 뭐든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협의 분할이 그 전에 선행이 돼야 된다. 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신고를 할 때 원칙적인 건 현금 납부가 원칙이에요. 만약에 세액이 뭐 1,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하면은 뭐 6개월 뒤 그리고 8개월 뒤 두 번에 나눠서 내는 방법도 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최장 10년까지 쪼개서 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이자랑 그 납세 담보가 제공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방법이 없고 현금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물납이라고 해서 상속받은 재산 중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기타 다른 현금 이외의 항목으로 납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상속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이제 부자분들이 많은데, 돈이 없으면 좀 건물 같은 거 금매로 뭐 파시기도 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 파는 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금매로 내놓으면 가격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세금은 그 다음 문제고, 제 가격을 잘 받는 게 먼저인데, 금매에서 가격도 다운시켰는데 요거 던지면서 상속세가 또 시세 포착이 되면서 또 올라가. 그럼 또 돈이 모자라니까 또 던져야 돼.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 있어요. 상담을 받고. 네, 받고 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어떤 물건을 만약에 물납을 한다고 하면 그걸 하는 게 나을지, 만약에 팔아야 된다면 이 중에 뭘 파는 게 나을지,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선행하는 게 좋겠어요. 상속세를 내는 것도 전략이 필요하네요. 저희 신고기한 말일부터 6개월 말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 중에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5억까지 받고 최대 30억까지 받는 거니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배우자 귀속이 얼마인지를 확정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상속세 신고한 6개월 동안 내부 사정은 모르니까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분할 기한이라고 해서 시간을 조금 더 줘요. 신고 기한부터 9개월. 저희가 상속세 신고 넣으면 결정 기한이랑 똑같은데, 그 기간 안에 어떻게 상속인 간에 이 재산이 분할됐다는 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해서 그걸 이제 조금 기간을 연장을 받아야지, 만약에 나는 무조건 뭐 배우자가 있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30억이 무조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꼭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 자체는 상담하고 하면 제가 안내문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고 할 거니까 막상 또 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상담 말고 제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재산을 나누냐 상속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순서는 간단해요. 원칙적인 거는 돌아가신 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언 같은 거죠. 그게 유효하다고 하면 법적으로 그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먼저고, 혹여나 그게 없었거나 그 유언 행위 자체에서 뭐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해서 효력이 없다고 하면 상속인끼리 합의를 해서 뭐 몇 대 몇으로 나눈 절차가 전원 합의가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다음. 혹여나 여기서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법원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누면 될지에 대해서 조정을 청구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분할 심판이라고 하는데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그 분할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이분들끼리 모여서 일단은 협의 절차 한번 거쳐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제일 좋고 뭐 안 되면 이제 분할 심판 가서 법원이 이제 각자의 의견을 내겠죠. 뭐 누구는 첫째는 뭐 부양을 했고 뭐 돈이 또 생활비가 들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소명을 하면서 이제 나누는 절차를 그 갈 이혼 건데. 소송 가기 전에 합의하는 그런 뭐 느낌이구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굿파트너로 열심히 와가지고. 그래서 약간 상속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저도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재산가액이 크다고 하면 변호사님 상담까지 같이 더블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고 이혼의 방식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구두로 말하고 녹음하는 방식도 있고 자필로 써서 진행하는 방식도 있고 공증을 받는 것도 있고 종류는 많은데 유언이라는 건 어쨌든 피상속인의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반영돼야 되는 절차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저는 공증을 추천드리긴 해요. 사실 자필증서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요건에 흥결이 생기게 되면 어쨌든 그 고인의 유지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신고를 해보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묘한 분위기들이 있어요. 세무를 준비하시는 분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그렇고 요거를 캐치를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 상속인 분들이 미리 이 가족 내부의 상황들을 다 오픈을 해주시면 편한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픈을 안 하시고 마무리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세액이 뭐 얼마가 나왔대요. 뭐 1억이 나왔대요. 그럼 1억을 각자가 내야 될 몫이 나와요. 근데 이게 갑자기 거기서 1,000원 단위까지 못 내주겠다고. 근데 보통은 이게 하면은 상속세는 연대납자여가지고 보통 세금이 얼마가 책정이 되면 제 기준에서는 그 어머님한테 그 현금을 조금 두고 어머니가 다 일시납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어머니 쪽도 재산이 너무 많아지면 또 상속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진짜 막 엄청 막 다 쪼개고 만약에 상속인이 4명인데 둘이 이복 형제였다 그러면 이제 타가 나눠지니까 저는 이쪽에서 하고 세무 대리만 아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막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하죠. 근데 상대방 정보를 좀 캐내려고. 그죠. 왜냐면 저는 계좌를 다 열람을 했잖아요. 양쪽이 오케이라면은 다 보시는 앞에서 계좌 이제 검토하고 어떤 내역들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서로 막 그걸 불편해하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럼 각자 것만 이렇게 또 작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산이 꼭 많다고 뭐 이런 분쟁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얼마 없어도 또 그 얼마를 나눠야 되니까 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생전에 이런 거에 대한 뜻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어떤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부자분들은 자녀분들이 먼저 막 상속세 준비하려고 막 찾아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어르신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죠. 네. 나는 나 먼저 살아있는데. 아직 20년 더 살 건데 막 벌써 그런 얘기를 꺼내거나 하는 게 불편할 수 있는데 주변에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보잖아요. 모든 절차가 복잡하고 또 싸움이 되고 또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막 이런 걸 보시니까 그때 되면 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또 그래서 요즘에 그게 진짜 많대요. 한 2000년대 중반 후반까지 난 기사들을 보니까 상속권 회복 청구라는 소송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누구한테 줬는데 나는 내 법정 지금보다 적게 줬으니까 유류분을 달라고 또 하는 소송도 있고 소송의 종류가 많아요. 상속 관련해서.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옛날에는 이제 장자승계가 무난화 이렇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관념적인 거가 있어서 생전에도 첫째, 죽어서도 첫째. 그러니까 요즘에는 분위기가 그 따님들도 그렇고 아래 형제들도 그렇고 첫째한테 조금 더 가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배분이 돼야 되지 않는 인식이 이제 많아져서 그런 소송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전에 약간 교통 정리를 잘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큰 틀에서는 세무신고는 6개월 뒤 말일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신고 준비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신고하고 재산조회하고 이 포괄적인 게 나오면 구체적으로 이제 은행권이나 이런 데 방문하시면서 조회 들어가고 근데 저희한테 오셔도 저희도 10년치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 조회를 다 해보고 또 세무신고할 때 전략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다 검증을 해야 되니까 신고기한을 6개월씩 주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소득세 신고나 아니면 다른 신고처럼 갑자기 막 신고기한 일주일 남기고 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진짜 힘들어지니까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이런 절차 안내도 받으시고 세무신고도 준비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고 제가 할 수 있죠? 제가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서 아끼는 거 있으면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네.
또 다른 물어보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진짜 많죠. 이건 비단 상속세뿐만이 아니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항목에 다 판단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결과만 보면은 뭐 그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가능한 전문가가 영역이 있는 이유가 네, 있다니까. 아니니까 상담료 10만 원, 100만 원 이래서 거기서 받는 혜택이 10만 원, 100만 원이 아닐 거예요. 1000만 원, 1억 이렇게 세이브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상담을 잘 받으시는 게 좋겠다.